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큰 부자가 된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만 유튜브 채널을 매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100억 자산가 신사임당.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몇십 채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100만 유튜버 부동산을 읽어주는 남자. 두 자산가 모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잃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극찬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답답하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다수는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법칙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되는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취득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부채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속 쌓아가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무엇이고 부채는 무엇일까요? 자산은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부채는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자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없어도 되는 사업. 사업의 소유자는 본인이지만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직업입니다. 둘째, 주식, 채권,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셋째, 특허권이나 저작권. 자산은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도 지갑에 꾸준히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반면 당신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부채는 각종 융자 즉 대출입니다. 주택 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등 모두 포함됩니다.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갚으면서 대출 이자까지 다달이 지불해야 합니다. 즉, 따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부채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거면 주택과 자동차를 사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다수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당신을 점점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봤자 점점 더 비싼 부채만 사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채는 당신의 지갑에서 더 많은 돈을 빼갈 것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당신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메꿔야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평생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평생 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강도 높게 매일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년까지 크게 다치지 않고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내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도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오늘 일을 그만둔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월 300만 원을 지갑에 넣어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평생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월 300만 원을 지갑에서 빼가는 부채를 가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이 다 떨어져 비참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혹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는 자산을 쌓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을 쌓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산을 쌓을 수 있을까요? 내 지갑에 매달 착실하게 돈을 넣어줄 건실한 자산을 잘 선별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쌓아야 할 4가지 금융 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투자, 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법률입니다. 먼저 회계는 조직의 재산 수입 및 지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회계 능력을 키우면 재무 보고서를 읽고 숫자를 통해 조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 한 주를 사더라도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주식을 무작정 따라 사고 주가가 내려가도 왜 떨어졌는지 언제 팔아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이 잘 굴러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회계 지식은 필수입니다. 재무 보고서에 적힌 숫자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면 본인 소유의 사업이 엉망으로 굴러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모른 채 막대한 돈을 순식간에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한때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벼락거지는 자산의 가치가 한참 올라가는데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투자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야 합니다. 1억 원을 목표로 돈을 모은다고 했을 때 투자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고스란히 1억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 방법을 아는 사람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큰 돈을 굴리며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 1억 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투자할 때도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사에서 철에 맞춰 심을 때, 가꿀 때, 거둘 때를 분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언제 매수하고 기다리고 매도해야 하는지를 분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즉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시시각각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직원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전혀 다릅니다. 기업은 돈을 벌고 쓸 돈을 경비로 지출한 다음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반면 직원은 돈을 벌고 번 돈에 대해 모조리 세금을 낸 후에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충분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건실한 자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자산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도 두려움에 떨다가 돈을 잃지 않는 것에만 만족하며 투자를 포기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합니다. 물론 부자들이라고 항상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는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재산이 비슷해 보입니다. 오히려 돈을 잃지 않은 평범한 사람의 재산이 더 빨리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재산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집니다. 투자를 시도했던 예비 부자는 실패를 통해 실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투자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였습니다.